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짧은 댓글 하나, 누군가의 못마땅한 눈초리,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비판 한마디에 우리의 감정은 속절없이 흔들립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주도권을 잃고 주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를 본래의 중심에서 끌어냅니다. 마치 세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속도보다 더 깊고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저 반응하는 대신 상황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마침내 그것을 초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지혜가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한 탐험가 중 한 명인 스위스의 정신분석가 칼 융은 진정한 자유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에 있음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심코 반응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은 자각 속에서 응답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본질과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평온함이란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란 속에서도 명료함을 잃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주위 세상이 온통 흔들리고 있을 때에도 고요한 마음과 차분한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삶을 걸어가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평온함에 이르는 길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분명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여정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차갑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걸러내는 지혜를 배우겠다는 뜻입니다. 현명하게 싸움을 선택하고 더 이상 공허한 논쟁에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며 당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이것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반응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쉽게 화나게 할 수 있다면 그 힘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을 넘겨준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생각 없이 반응할 때 그것은 사실 당신의 내면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 억눌러온 고통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칼 융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정하는 것은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감정들은 당신의 주인이 되어 당신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아무런 판단 없이 그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인정할 때 당신은 비로소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할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들은 오직 당신의 평화를 훔치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미끼를 물기를 바라며 도발적인 말을 던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인정에 굶주린 물고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중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의식적인 존재입니다. 평온함을 훈련하는 것은 영혼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훈련이 그렇듯 여기에는 꾸준함과 용기,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소음과 드라마,
조급함으로 과도하게 자극된 이 세상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혁명적인 행동일지 모릅니다. 다른 이들이 소리칠 때 당신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다른 이들이 즉각 반응할 때 당신은 깊은 숨을 고릅니다. 모든 것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굳건히 자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은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온함은 타고나는 성격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원래 충동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평온함은 소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찰이 아닌 반응을 하도록 조건화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고 빠르게 응수하며 결코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전에 숨을 고르는 법, 결정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법, 판단하기 전에 먼저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멈춤이라는 신성한 공간에요. 자극과 반응 사이 그 찰나의 공간 속에 당신의 진정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반응은 자동적이지만 자각을 가지고 응답하는 것은 숙달된 자의 행동입니다. 융은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하지 못할 때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마주하기를 거부한 모든 것들을 외부 세계로 투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당신을 짜증나게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스스로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신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세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당신에게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 말들은 화살처럼 날아와 당신이 아직 다루지 못한 고통을 건드리며 깊은 상처를 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면의 침묵을 기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모든 것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주제에 대해 의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자제력에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침묵을 선택하고 대화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경청하며 소음이 당신을 휩쓸고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는 힘 말입니다. 둘째,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아쇠들을 관찰하기 시작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당신을 통제 불능으로 만드나요?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평정심을 쉽게 무너뜨리나요? 그것들을 적어보십시오. 죄책감 없이 바라보세요. 각각의 방아쇠는 약점의 신호가 아니라 치유의 기회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관심이 여전히 필요한 내면의 한 곳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항상 옳아야 한다는 강박의 의문을 제기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침묵이 패배를 의미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반응합니다. 마치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자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침묵은 가장 강력한 응답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하지 않기로 선택한 말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이미 그 순간을 지배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반응은 노예의 길이고 선택은 자유의 길입니다. 칼 융은 자기 알미야말로 해방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당신의 분노가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아물지 않은 오래된 상처의 메아리일 뿐인지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감정의 폭발이 현재의 사건만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과거가 당신의 문을 두드리며 자신을 알아달라고 요청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무언가가 당신을 압도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잠시 멈추십시오. 깊게 숨을 쉬고 가능하다면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그 어떤 논쟁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반응하는 것이 강하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것에 반응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당신을 넘어뜨리려 할 때에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힘입니다. 칼 융은 이를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 대부분이 의식적인 결정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깊이 뿌리내린 습관, 우리가 물려받은 패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우리가 결코 마주하지 않았던 조용한 기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식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립적인 관찰자처럼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무엇을 느끼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어떻게 행동하나요? 누군가 당신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할 때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무엇을 느끼나요? 모든 반응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찾을 때 당신은 자유를 얻습니다. 평온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은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갇히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아무것도 상처받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동 대신 자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도 당신의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패배감을 느끼지 않고도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적 품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감정적 품이란 당신의 가치가 싸움 속에서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모든 전투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반응하는 대신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기에 도움이 될 3가지 강력한 실천법이 있습니다. 첫째, 의식적인 호흡입니다. 응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느리고 깊은 숨을 3번 쉬어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은 당신의 몸을 진정시키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당신이 다시 통제력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둘째, 성찰적 글쓰기입니다.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당신의 평정심을 잃게 했던 상황들을 몇 분간 적어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자극했나요?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훈련은 당신의 인식을 높여줍니다. 감정적 패턴을 예측하고 의식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멈춤의 기술입니다. 무언가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공간을 주십시오. 몇 분, 1시간, 필요하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좋습니다. 반응성은 긴급함을 먹고 자라지만 긴급함은 종종 함정입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모든 것이 즉각적인 답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찰하고 이해하고 놓아주기로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힘의 발현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숙달의 경지입니다. 당신이 응답을 선택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울수록 당신은 자동적인 패턴으로부터 당신의 삶을 더 많이 되찾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며 자기 인식이 있는 마음의 조용한 힘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반응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패배하는 싸움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폭발해버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달라지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지만 잘못된 말 한마디, 오해를 부른 몸짓, 힘든 하루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적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는 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도 있고 뒷걸음질 치는 순간도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당신의 기반을 흔드는 힘든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자신을 향해 계속 걸어가겠다는 당신의 결심입니다. 칼 융은 누구도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 없다고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평온하거나 균형 잡힌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보고 싶지 않은 내면의 모든 것, 즉 억압된 분노, 불안감, 두려움, 통제욕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어두운 면을 보기를 거부하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던지는 것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언제나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신감을 키울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거절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관심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자유는 돈으로 샀거나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력한 도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선제적 시각화입니다. 어려운 대화에 들어가기 전, 긴장된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눈을 감고 당신이 평온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깊게 숨을 쉬고 명확하게 말하며 품위 있게 그 상황에서 걸어나오는 당신을 상상하십시오. 이 연습은 당신의 마음이 조건화된 방식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날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벌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조정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아무도 하룻밤 사이에 현명해지지 않습니다. 감정적 성숙은 자신에 대한 작은 승리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각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내면의 대화를 돌보십시오. 당신의 외부 반응 대부분은 아무도 듣지 않을 때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반영합니다. 자신에게 가혹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가혹할 것입니다. 자신을 연민으로 대한다면 세상을 더 많은 인내심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은 우아하게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깨어날 순간입니다. 모든 자극의 노예가 되기를 멈추고
당신의 선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여정에 공감하셨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반응하며 살지 않고 선택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조용한 혁명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당신이 반응할 때마다 정신적, 감정적, 심지어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상을 잠시 관찰해보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그럴 가치가 없는 것들, 즉 무의미한 논쟁, 강박적인 생각, 소셜 미디어에서의 비교, 오해에 소모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균형은 외부 세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내면으로, 즉 자신의 성장을 향해 돌릴 때 이루어집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지혜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느끼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혼돈을 목격하면서도 그 일부가 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듣고 그것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언제 말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우아하게 돌아서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생각을 관리하는 습관을 통해 그 지혜는 길러집니다. 당신의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두려움, 불안, 판단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당신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 힘, 평온의 씨앗에 물을 준다면 당신의 마음은 점차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번에 무언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이 작은 연습을 시도해 보십시오. 조용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이름을 대보세요.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나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 뇌의 이성적인 부분인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충동적인 반응으로부터 힘을 빼앗아 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어떻게 응답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되뇌어 보십시오.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평온함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훈련됩니다. 교통체증 속에서 기다릴 때, 어색한 대화 속에서, 당신 자신의 실수와 타인의 실수 속에서, 예상치 못한 댓글과 오지 않는 메시지 속에서 말입니다. 모든 순간은 충동이 아닌 자각으로부터 행동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삶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면 댓글로 나는 평온함을 선택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당신이 내면으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로 선택한 다른 이들과 함께 유의식적인 길을 걷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평온함은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의 실천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해결되는 순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도전은 항상 있을 것이고 당신을 자극하려는 사람들도 당신을 시험하는 상황들도 늘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차이점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칼 융은 삶의 목표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강렬한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느끼되 그 분노가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간임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온함을 나약함과 혼동합니다. 즉시 반격하지 않으면 무례함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평온함은 굴복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평온함은 수동성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평온함은 통제된 힘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즉 타인의 의견, 결과, 판단, 기대에 집착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짐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킵니다. 그 내면의 자유는 조용하고 꾸준한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논쟁에서 이길 필요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자신감 말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이나 어떤 이상적인 미래가 아니라 오늘 시작함으로써 말입니다. 어제 서투르게 반응했더라도, 통제력을 잃었더라도, 감정에 휩쓸렸더라도 오늘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그 속을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세우지 않는 것들에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나는 자각을 가지고 응답하기를 선택한다. 이 약속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어두고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려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문구는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긴 여정의 끝에 우연히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에 반응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폭발이나 무의미한 논쟁, 평화를 훔쳐가는 생각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충동이 아닌 당신 자신이 삶을 이끄는 주체가 될 때가 왔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 침묵의 결심이야말로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당신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하며 그로부터 더 의식적인 삶을 구축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끈기로 측정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당신이 소리치는 대신 침묵을, 충동적인 반응 대신 성찰을, 판단 대신 연민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화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의 평화는 진실할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더 부드럽게 흐르고 결정은 더 명확해지며 하루는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오래된 상처나 습관, 두려움에서 비롯된 자동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자유의 자리에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분노나 자존심의 끌림을 느끼면서도 더 높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소리치고 비난하고 반격할 수도 있지만 대신 이 순간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돈 대신 평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여러 세대 전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는 반응의 악순환을 당신에 대해서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꾸고 있는 이 평온함은 당신 자신만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주는 선물입니다. 당신이 반응의 사슬을 끊을 때마다, 분노 대신 우아함으로 응답할 때마다, 공격하는 대신 경청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주위의 에너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고 진실해질 수 있으며 공간을 요구하는 대신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내면을 움직였다면 이 지혜로운 말들이 당신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같은 여정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평온을 찾고 있는 이에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갈등 대신 자각을 전하는 연결고리가 되어 주십시오. 세상에는 이미 소리치고 비난하고
방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고요함을 통해 영감을 주고 조용한 힘으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더 이상 얼마나 빠르고 크게 반응하는가에 의해 형성되지 않고 얼마나 의식적으로 선택하는가에 의해 빚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분노도 두려움도 불안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지켜보고 품어주며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공간 속에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 이해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말입니다. 평온함을 계속해서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존재 방식이 되고 마침내 세상의